네, 10월 23일 수요일 마켓나우 3부 출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의 김나희입니다. 10월 들어서요, 국내 증시 거래 대금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연중 최저치였던 9월보다도 더 낮은 수치라고 하니까요, 걱정스러운 부분인 거죠. 거래 대금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여기에 금투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2주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까지 저희가 시장에서 좀 불확실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요인이 가득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앞으로의 시장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 고민되신 시청자분들이시라면 마켓나우 3부 또 오늘 집중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전략들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시 조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수 흐름부터 먼저 체크해 볼게요.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혼조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 미 증시가 숨고르기 양상 뛰니까요, 우리 증시도 조금 따라가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루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합니다. 2600선 다시 목전에 앞두고 있고요. 0.84% 정도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상승을 이끄는 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덕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 이제 전날 주주 환원 정책을 발표했던 LG전자가 3%대 강세, 그리고 SK하이닉스도 현재 구간에서 3% 넘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오늘 반등하고 있죠. 코스닥은 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장에서 하락 반전했다가 계속해서 이 낙폭을 좀 줄이지 못하는 모습인데요. 0.29% 하락한 736선에서 움직이고 있고, 오늘 제약바이오, 시총 상위 종목들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지 못합니다. 저희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1,224억 원 정도, 기관도 역시나 1,200여 정도 지금 매수하고 있는데, 어제 전기전자 업종에서 좀 물량을 덜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은 전기전자에서 사들이고 있고, 전기가스 그리고 금융 쪽에서도 매수세가 포착이 됩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2,445억 원 매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 살펴보시죠.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이제 기관이 좀 매수 하고 있었는데 지금 또 매도로 전환한 모습이고요. 이 물량이 크지는 않습니다. 36억 원 매도하고 있고, 개인만이 나홀로 376억 원 매수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2가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입니다. 앞서 조금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가 오전장에서 다시 한번 52주 신저가를 경신하기도 했었는데 반등을 다행히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빠졌냐라고 보니까 외국인이 지난 30거래일 연속해서 총 11조 9,080억 원을 삼성전자 매도하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외국인들이 사들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또 삼성전자 계속해서 팔고 있습니다. 매도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율이 원래는 연초만 해도 4분의 1이 넘어갔는데 지금은 16.43%대까지 급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8년 1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거든요. 또 여기에서도 저희가 이 삼성전자의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9월부터 10월까지 2달간 이 삼성전자와 코스피 상관계수가 0.2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0에 가까울수록 독립성이 강하다라는 거거든요. 이 대목을 통해서 이제 삼성전자가 코스피와 이 전반적인 증시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저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PBR이 지금 1.11배까지도 떨어졌고, 이건 또 13년 2개월 만에 최저치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주가가 많이 눌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이렇게 약세를 띠는 건 HBM 개발 지연뿐만 아니라 파운드리나 디램과 같은 이 DS 부분 전반적인 약세 때문이었잖아요. 그런데 SK하이닉스와는 조금 온도차가 있습니다. SK하이닉스 내일 또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는데요. 일단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6조 7천억 원 정도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또
또 삼성의 DS 부문을 추월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전망들까지 나오더라고요. 뭐 맥쿼리에서는 일단 DS 부분에 있어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격차가 많이 벌어져 있기는 합니다만 향후에는 SK하이닉스가 이 1위 자리를 좀 탈환할 수도 있겠다 그런 전망들을 좀 내놓기도 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또 긍정적인 이슈 찾아보니까요. 엔비디아 AI 가속기에 내년에 HBM3E를 독점적으로 납품하겠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더라고요. 내일 3분기 실적 발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서 또 반도체 전반적으로 훈풍을 불어다 주기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이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요, 2차 전지입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이 2차 전지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참 씨름이 깊지 않으실까 싶은데요. 사실 2차 전지주들 같은 경우 테슬라가 지난 10일이었죠. 이 로보택시 공개하면서 실망감의 매물들이 출회가 됐었고 테슬라 그때 주가가 급락하면서 국내 2차 전지주들도 줄줄이 약세를 띄웠습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당선 확률이 10월 들어서 좀 높아졌잖아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제 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진행했던 IRA 좀 폐지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전기차 보조금 축소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집행된 예산까지 철회하겠다라고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좀 전해진 내용으로는 또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이 전국의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전 대통령을 해리스 부통령이 한 3%포인트 정도 앞서고 있다라는 내용이 확인이 됐거든요. 오차 범위 내라서 일단은 지켜보셔야겠지만 이러한 이야기도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2차 전지주들 그러면서 10월 들어서 2차 전지를 모아놓은 ETF, 코덱스 2차 전지 산업 레버리지 ETF가 10월 들어서만 24%대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2차 전지주들 10월 들어서 약세를 띄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 이야기로 다시 돌아와서요. 이제 내일 한국 시간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전 5시에 실적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하는데 매출이 한 254억 달러, EPS는 0.59달러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실적에 대해서 좀 기대보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더 큰데요. 지난 8차례 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총 6차례나 주가가 하락한 바가 있다라고 해서 일단 내용 넣어봤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테슬라 실적 발표에서 어떤 부분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되냐? 일단 포인트는 3분기 인도량은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그 부분 말고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해서 8%대까지 상승할 수 있을 거야라고 전망을 했는데 이 부분 체크를 해보셔야겠고요. 그리고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 때 저가 모델에 대한 이런 내용들 언급 안 하면서 실망 매물 출회됐잖아요. 이 저가 모델에 대해서 출시 계획 조금 언급을 해줄까? 저희가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 여기까지 또 마무리해보도록 하고요. 저희 계속해서 이어지는 방송에서는요. 남아있는 우후장에 대한 대비 전략들 확실하게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이 1시간 집중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켓나우 3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마켓나우 3부고요. 이데일리 우은 정우영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파트너님, 오늘 또 시장이 약간 반등을 해주나 싶은데요. 오늘 네. 혼조 양상 띄고 있습니다. 오전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은요. 어째 보면
좀 어설픈 갭상승이 부른 오전장의 변동성 시장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좀 오늘 무엇보다도 어제의 깊은 음봉을 통해 가지고 오늘 개파락 출발했으면 오히려 더 외국인들은 매도 출발이 아니라 매수 출발을 통해 가지고 약간의 변동성 주고 포지션을 잡았을 수 있었는데 어설픈 갭상승이 오전장 10시 30분까지 매도 물량을 거의 한 55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지금 이 시간까지 쭉 끌어올려 가지고 그래도 260억까지 좀 끌어올린 모습입니다. 연일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제일 큰 이유는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높아지면서 지금 현재 국채 금리의 10년물이 4.2%까지 지금 급등해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에 하나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이 무엇보다도 법인세 인하를 통해 가지고 법인세 인하를 되게 되면 재정 확대, 재정 적자가 일어나죠. 그 세수분을 무엇보다도 세수의 부족분을 관세로 채우게 됩니다. 그 관세의 보충은 어찌 보면 수입 물가 상승 그리고 인플레이 상승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채권 발행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는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M7, 메가7의 이 빅테크 기업들은 진짜 이 러셀 2000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현금 보유뿐만 아니라 유보율뿐만 아니라 현금 창출 능력이 많기 때문에 시장의 시중금리하고는 전혀 상반된 움직임으로 좀 볼 수 있어요. 그린 후에 오늘은 10시 30분까지 무엇보다도 이 외국인들의 코스닥에 한 550억까지 매도를 하다가 특히 10시 30분 요즘 시장은요 좀 특히 중국의 상해를 좀 많이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10시 30분까지 변동성을 키웠다가 중국 상해가 약세 흐름을 보이게 되면 추가적인 약세 그리고 중국 상해 10시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중국의 눈치를 보며 따라가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오늘 같은 날도 오늘도 SK하이닉스가 변동성을 보이다가 10시 30분 딱 찍고 나서 그때부터 상승 시작했고 그리고 그걸 따라서 삼성전자도 지금 현재 양봉 전환을 통해 가지고 오늘은 오전장에는 무엇보다도 변동성 시장이었다면 오후장에는 내일 실적 기대감이 있는 SK하이닉스로 인한 반도체 전반적인 강세 흐름이 선반영이 나타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조금 지금 설명해드렸는데 그러면 오늘 오후장뿐만 아니라 내일장의 전략을 어떻게 가야 될지 잠시 후에 전광판을 보면서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 말씀해 주시는 동안 또 코스닥이 양전을 했네요. 소폭의 오름세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양 시장 모두 지금 상승불 켜고 있다는 점 저희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마켓나우 3부는요. 이데일리 스핀을 활용한 투자 전략들 확실하게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데일리 핫스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테마 안에서는요. 1등을 CXL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4.68% 강세 나타나고 있고요. 3등 HBM, 4등 SSD, 반도체 쪽들 오늘 실적 테마 안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장기 테마 1등은 드론입니다. 8%대 강세 나오고 있네요. 2등 5G 2%대. 단기 테마 안에서는 1등 기후대응댐이 5.69% 지금 상승하고 있고요. 2등 Q10, 3등 치매 어제에 이어서 2등과 3등 테마 쪽은 이름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업종 상위 1등 전기 전자가 차지하고 있고요. 2등 2차 전지 쪽 1.97%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에서 오늘 어떤 테마에 오후장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하나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테마입니다. 반도체고요.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오늘 HBM 쪽 분위기 괜찮습니다. 저희가 관련해서 대응 전략 세워드릴게요. 두 번째 장기 테마입니다. 5G고요. 이 5G는 좀 해결해야 될 숙제들이 아직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관련 종목들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들 좀 지켜봐야 할지에 대해서 짚어드릴게요. 세 번째 단기 테마입니다. 철도 지하화고요. 오늘 서울시에서 철도 지하화 통합 개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관련주들 움직이고 있는데 저희가 대응 전략 또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업종 상입니다. 조선이고요. 3,400억 원 수주 재파 소식 쏘아 올린 이후에 재도약을 지금 꿈꾸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또 하반기 유망 섹터로 꼽는 조선.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점검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예. 하나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네, 번째 테마, 실적 테마고요. 오늘 네, 반도체입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네. 이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시장의 브리핑 좀 해드리는 가운데 지수를 보지 못하고 좀 넘어온 것 같아가지고 반도체 들어가기 전에 지수 설명을 좀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유는 그렇습니다. 주식을 접근을 하게 되면 무조건 첫 번째는 제일 먼저 뭘 봐야 종목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지수를 보셔야 됩니다. 현재 지수가 어떤 위치에 있냐에 따라 가지고 매매의 전략이 다 바뀌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보시면요. 자,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이 상승을 통해 가지고 오늘 양봉을 내면서 어제의 음봉을 오늘 모두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모두 기분 좋고요. 특히나 LG에너지솔루션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차 모두 다 상승을 통해 가지고 추세가 다시 한 번 더 만들어지는 모습입니다. 자,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아주 크죠. 오늘은 바이오의 이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통해 가지고 밑에 오늘 오전장에 거의 갭상승 까지 합치면 1.2%까지 빠졌는데 오늘 모두 다 끌어올리면서 지금 현재 플러스 0.12. 자, 갭상승을 내다 보니까 시가 등락률은 아직까지 보합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캔들이 지금 현재 망치로 만들어지지만 음봉이죠. 그렇다면 변동성이 있다. 오전성이 변동성이 있고 오후장에 끌어올리는 섹터가 생겼기 때문에 밑에 꼬리는 달린다. 그러면 오늘 오후장의 이 강한 종목은 선 반영이 날지 안 날지 내일 오후장에 봐야 되는데 어떤 섹터가 지금 현재 밑에 꼬리를 만들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보시는 쪽은 반도체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오늘은 반도체가 오늘 오후장에 강세 흐름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섹터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장비의 이 주요 종목들이 모두 다 나오는데 첫 번째로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을 먼저 체크해 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는 3분기 영업이익이 어닝스 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지수 보고 종목의 현재 골드크로스뿐만 아니라 저점에서 나오는 이동평균선의 짝꿍댕이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변곡점의 종목들을 먼저 찍어봅니다. 그 다음에 뭘 보냐? 영업이익을 봐야 됩니다. 현재 위치가 현재 골드크로스가 만들어지는데 영업이익 없이 그냥 재료로 만들어진다면 그 종목은 단기적 종목이지만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의 눌림목을 받고 골드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있고 특히 영업이익이 3분기 어닝스 프라이즈가 나온다면 이 종목은 연속성도 있고 현재 자리는 자, 이 매수 급소 자리구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3분기 영업이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기에 자, 어닝 컨센서스 지금 어닝스 프라이즈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427억 전 분기 대비 18% 성장 그리고 자, YY 기준으로는요. 2023년 280억인데 올해 1170억입니다. 엄청난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방 경직을 통해 가지고 자리가 나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래서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테크윙입니다. 자, 얼마 전에 실적 발표 난 한 후에 자, 어느 정도의 이 너무 좀 기대치가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인해 가지고 자, 급락 이후에 다시 나이키 커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또한 올해 4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예상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일시적 수요 둔화로 인해 가지고 좀 딜레이 된다는 말이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 전 분기 대비 13% 정도, 자 13% 정도 좀 지금 미끄럼 좀 치고 있지만 자 YY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2023년도에 31억인데 올해 264억으로 730% 성장입니다. 자 어떤 장비들이냐 말 그대로 자 전 세계 1위입니다. 테스트용 핸들러 건들러볼 1위입니다. HBM 금사 장비 연내 납품 기대감이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급락이 나온 자리에서 저가 매수를 통해 가지고 현재 나이키 커브 21선 골드크로스와 지금 현재 61선 머리를 맞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가 가능하고 오히려 더 4분기를 기대하는 물량이라면 조금 긴 관점에서 내년 1월과 2월을 보고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실적 테마 반도체였고요. 관련해서 주성 엔지니어링 실적 개선 전망된다라는 이야기, 또 테크윙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 바로 넘어가 볼게요. 저희 5G입니다. 오늘 관련해서 유비커스가 10% 넘는 상승세, KMW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불 켜고 있는데요. 파트너님 5G 그동안 관련주들 좀 눌린 종목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요. 오늘 상승세가 반갑습니다. 자, 5G는 네. 보면 또 예전에 또 정말 화려했었던 시기가 있었던 만큼 좋았지만 자, 한 4, 5년 동안에 너무 많은 하락을 통해 가지고 네.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 얼마나 속이 상할까라는 생각에 한번 저가 매수가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G입니다. 첫 번째 봐야 되는 종목은 저는 HFR입니다. 저도 오늘장에 오전장에 이 저가 매수에 가능한 자리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다 보니 자, 찾고 이제 보고 이제 분석을 좀 했는데 야, 어떻게 HFR이 시가총액이 1,300억까지 내려왔을까? 오랜만에 보다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자, 3, 4년, 4, 5년 전, 3, 4년 전만 해도 5천억에서 6천억 움직였던 종목인데 어떻게 4년 동안 단 한 번도 안 쉬고 이렇게 내릴 수 있는지 참 신기할 정도로 많이 내렸습니다. 자, 그만큼 하락률이 큰 만큼 이제는 좀 돌리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자, HFR은 저가 매수가 가능한 거래량이 실리면서 현재 기관과 외국인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RCI와 MOU 체결을 통해 가지고 미국 내 자, 입지 강화를 통해 가지고 사업성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 이제 이 지금 사업성을 좀 강화시킨다는 목적에 지금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괜찮습니다. 현재 자리는 괜찮고 매수는 가능하나 너무 많이 눌려 있는 탓에 앞에 매물대가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한 추세 전환형 캔들이 나올 때까지는 좀 짧게 잡고 매매하자는 의견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자, RFHIC입니다. 자, 오늘 RFHIC 같은 경우에도 3,800억입니다. 예전만 해도 1조 원 가까이 되는 시가총액을 자랑했는데 4년 동안 이렇게 내리는 걸 보게 되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자, 바닥에서 나오는 이 강한 시그널을 보게 되면 바닥은 탈출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자, 골드크로스 이후에 3일 연속 점핑 양봉을 내는 걸 보게 되면 기관과 외국인이 단기적으로 물량을 실으면서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특히 2025년 빅사이클 진입을 통해 가지고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중에서 통신 분야에서 방산 분야의 매출이 급증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자, 올해 상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올해 하반기 내년 상반기에 턴어라운드가 가시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자리다 보니 턴어라운드의 변곡점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눌림목 자리가 잡히면서 21선 안에서 평행 추세로 이동평균선에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내년 상반기를 노리는 종목으로 모니터링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장기 테마 안에서는 5G 저희가 살펴봤고요. HF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좀 단기적인 접근으로 해보고 두 번째 RFHIC는 21선 잘 지켜보시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 한번 포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세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도 지하화고요. 서울시에서 지상철도 68km 전 구간을 지하화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2의 연트럴파크 만든다 이런 내용인데요. 파트너님 단기적으로 건설주들 지금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전광판 한번 먼저 보여주시죠. 전광판 보시게 되면 1등이 기후 대응댐이라고 돼 있는데 자,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중소형 건설사들은 대부분이 우리 국책 사업에 있어 가지고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에 기후 대응댐을 건설한다는 계획이 나왔을 때 테마명이었고요. 오늘은 오전장 일찍 이 지상 철도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 자, 글씨를 좀 변경을 못했습니다. 자, 내일 바로 변경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소형 건설사라 그러면 과거에 4대강 사업 때에 화려했었던 종목들이라 좀 볼 수 있겠죠. 첫 번째 종목으로 동아지질입니다. 자, 동아지질입니다. 동아지질을 보게 되면 항상 제가 좀 크게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 이후에 어떻게 나오죠? 대부분이 급락입니다. 급등 이후에 다시 한 번 더 바닥에서의 행보하는 자리가 2, 3개월 정도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자, 오늘 중소형 건설자들이 움직인다는 것은 정부 정책 기대감으로 한번 이 시장도 좀 약세 시장이다 보니까 단기성 트레이딩 물량으로 들어가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길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철도 지하화의
자동차에 관련돼 있는 중소형 건설사들이 오늘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동아지질입니다. 두 번째는 특수건설입니다. 네. 자, 정말 화려했었죠. 이화공영과 특수건설. 이 지금 박근혜 이명박 이 후보 시절 때 여러분들 4대강 테마 때 엄청난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도 오늘 거의 20% 가까이 급등이 나는데, 자, 길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이슈가 터지면 급등 이후에 음봉을 깊게 맞습니다. 자, 특수건설 말 그대로 이 좀 특수한 상황에서 움직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냥 이런 종목이 움직이고 있다. 철도 지하화를 통해 가지고 중소형 건설사 종목이 움직이고 있다라는까지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철도 지하와 관련한 테마주들 저희가 한번 대응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네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업종 상위입니다. 조선이고요. 파트너님, 확실히 이제 조선은 올해 상승 가도를 달리는 것 같습니다. 고환율 수혜주이기도 하잖아요. 조선 어떻게 보시나요? 뭐 시작도 안 했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자, 올해보다도 저는 내년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 과거부터 여러분들이 조선 종목들을 가지고 분기별로 여러분 연차트로, 자, 이 분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 항상 3분기는 안 좋았어요. 기절적 요인뿐만 아니라 조업 일수가 적고, 그리고 항상 이맘때쯤 되면 우리 노조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가만히 앉아가지고 이제 임금 협상을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특히 이제부터 4분기가 사실 피크라고 볼 수 있죠. 4분기, 1분기, 2분기가 피크이기 때문에 현재 저점은 여러분들의 매수 관점으로 꼭 봐야 되는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이번에 4분기 실적과 그리고 내년 1분기 실적까지 노릴 수 있는 종목은 HD 현대미포입니다. HD 현대미포는 올해 수주 목표 초과 달성했고요. 특히나 이 다른 다른 조선사 3사보다도 중형 선박의 건조 능력이 전 세계 1위입니다. HD 한국조선해양에 수주하는 모든 것 중에서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PC선을 모두 다 도맡아서 하고 있는데, HD 한국조선해양의 지금 현재 수주 목표가 거의 130%를 육박했기 때문에 당연히 HD 현대 미포는 달성을 했고,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으로 정배열의 자리 전고점에 11만 5천만 원 넘게 되면, 자, 목표가 지금 정근서가 나오고 있는 것은 보통 12만 5천 원에서 13만 원까지니까요. 내년 1분기까지 꾸준히 들고 가자라는 의견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입니다. 같은 계열이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이 같은 계열이다 보니까, 자, 이 차트도 같이 거의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자, 물론 올해 목표를 다 채웠고요. 올해 연매출 13조 원의 달성 전망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과거의 14년 전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는 모습과 함께 올해 영업이익은 내년 상반기까지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HD 현대중공업까지 내년 1분기까지 지켜보고 긴 관점으로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트너님도 확실히 조선 쪽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네요. 관련해서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 저희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또 저희 이데일리 스핀 활용해서 이런 전략들 세워드리고 있는데, 스핀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자, 그러면 QR코드 찍고요. 여러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단, 제가 한번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광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PD님? 자, 보시면요. 오늘 정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딱 출발과 동시에 바이오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 호조와 함께 바이오 종목들이 급등을 하다가 외국인들의 매도가 갑자기 9시 5분에서 20분까지 한 200억 원에서 250억, 300억까지 쏟아지면서 갑자기 바이오가 윗꼬리가 달리고요. 갑자기 드론과 방산이 튀어올랐습니다. 자, 시장이 약세 흐름이 보였을 때 종목들이 튀어오르죠. 자, 그 다음에는 오후장 들어서기 전 비추세 시간대가 10시부터 10시 30분부터 비추세 시간 들어가는 시간이죠. 그때부터 반도체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저점을 찍고 움직임이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알겠습니까? 자, 사람이라도 보기 힘듭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전광판은요. 밑에 보시면 실적 테마, 장기 테마, 그리고 단기 테마가 있습니다. 등수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 현재 강한 테마가 위로 올라가게끔 만들어놨던 거죠. 반대로 현재 지금 제일 약한 쪽은 바이오입니다. 오전장에 장했다가 갭상승 음봉을 맞고 개파락의 양봉이 나는 쪽이 반도체라는 거죠. 이 흐름을 읽어야지 여러분들이 전략을 짤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현재 왜 전략을 짜야 되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은 역배열장입니다. 투매장 아니면 지금 현재 약세장입니다. 약세장일수록 방망이를 짧게 잡고 그날에 제일 강한 쪽만 배팅을 해야 되는데 9시 5분과 10분의 시장의 흐름을 보고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을 확인한 다음에 오늘 오후장까지 강할 섹터에 배팅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관심 종목이라 그래도 빼곡히 적혀져 있는 글씨만 보고 어느 쪽에 관심 있는지 봅니다. 그러기 힘듭니다. 자, 여러분들도 전광판을 보고 어느 쪽이 제일 강하게 위로 올라오는지를 보고 그쪽 섹터에 제일 우량한 종목으로 찍어서 여러분들이 오후장 그리고 그 다음날 오버나잇을 통해 가지고 갭상승에서 끊고 재매수 관점 그리고 여러분들 포지션을 정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전광판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누구나 모바일과 PC를 가지고 볼 수 있습니다. QR키도 찍고 들어오시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전광판을 여러분들 구경해 보시고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또 보다 더 다양한 정보들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로도 도움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자림입니다. 오늘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이 코스닥에 추가적인 하락이 보이나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코스닥도 상승 전환에 성공했고요. 코스피 역시나 장중 탄력을 더 키워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떤 종목 저희들과 발굴을 해드리면 좋을지 챌린지 1313과 남은 오후 2시간 동안의 전략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매일 2종목씩 딱 편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월화수목금 5거래일간 운영을 해서 최종 누적 수익률이 금요일에 발표가 되는 구조인데요. 이 금요일에 또 따로 오랫동안 보고 싶은 또 종목들 장기 포트로 따로 빼서 운영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서 단기로 보기 좋은 종목들, 장기로 봤을 때 좋은 종목들 잘 구분하셔서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8주차 챌린지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6종목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10월 18일에 들어간 한국화장품대전 조금은 아쉽게 수익률이 마이너스권을 헤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같은 날 들어온 STX엔진은 어제와는 큰 수익률 차이는 없죠. 그런데 오늘장 기준으로 11시 구간에 한 3% 정도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지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10월 21일에 편입한 종목들은 모두 제약바이오 종목들입니다.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수주 소식과 함께 추가적인 상승이 보이고 있는데 코스닥 단에 있는 바이오 종목들, 중소형 단의 종목들은 살짝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계속해서 큰 폭으로 올랐고 하반기 내내 달려왔다 보니까 오늘장은 살짝의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 조정이 다시 재도약을 위해서 살짝 쉬어가는 구간인지 혹은 어떻게 해석을 해보면 좋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략을 다시 한번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편입된 종목들도 하나씩 살펴보시죠. 어제 로체 시스템즈가 편입이 됐는데요. 이 종목은 차트로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앞서 파트너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저희가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오를 만한 종목들, 제일 강한 섹터, 그리고 그 내에서도 우량주 위주로 공략을 해보면 좋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요. 이데일리 스핀에선 수급, 차트, 실적 3가지 방법으로 공략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 로체 시스템즈의 경우에는 하루 만에 이렇게 수익률을 3% 가까이 챙겨가게 됐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나와 있다고 하고요. 다음 종목으로 바로 넘어가시죠. 네, 다음 종목 역시나 이번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큰 종목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배가량 성장하면서 굉장히 고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파트너님께서 이 종목을 들고 오신 이유가 최근 들어서 원전이 워낙 크게 주목을 받다 보니까 이젠 조금 더 넓혀서 전력적으로도 연관지어서 살펴보자라고 하면서 HD 현대일렉트릭을 들고 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수익률이 2.71%에 달하고요. 이 종목은 수급으로 포착이 됐습니다.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 기조가 최근 들어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종목들에 대한 누적 수익률이 현재는 6.68%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챌린지 8주차를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8주차까지의 누적 수익률은 217%, 220%를 쭉 넘어섰습니다. 네, 이런 종목들 앞으로는 또 어떤 좋은 종목들을 들고 오실지 지금 바로 만나주시죠. 네, 저희 1313 챌린지 지금 8주차 지나가고 있습니다. 총 누적 수익률이요. 1주차부터 8주차까지 2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217%대 상승률 보여주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고요. 1313 챌린지 이제 8주차 이제 한 주간의 누적 수익률 6.68%입니다. 6가지 종목인데요. 파트너님 점검 또 한 종목씩 도와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한국 화장품 제조입니다. 자, 생각만큼 우리가 이 기술적 패턴 자체가 좀 잘 안 잡히고 있습니다. 자, 며칠 동안에 우리나라의 변동성 시장으로 인해 가지고 수남매 그 안에 화장품 쪽은 지금 선택받고 못 있지 않다 보니까 현재 지금 눌림목 자리까지 21선까지 내려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좀 저도 좀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좀 드릴 수 없는데 추세는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단기적 수익을 좀 못 낼 뿐이고요. 추세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좀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이 기관과 외국인은 아직까지도 지금 매수가 좀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자, 오늘은 약간의 매도가 나오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수량이 작기 때문에 특히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연일 좀 끌어올린 모습을 보게 되면 좀 기대할 만도 한데 좀 물량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보유는 가능하나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눌림목 자리를 받고 내일까지 보고 마지막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STX 엔진입니다. 자, STX 엔진. 자, 오늘 혼자 좀 왕따를 좀 당하고 있습니다. 다른 조선주의 기자재와 종목들이 대부분이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STX 엔진 같은 경우에는 혼자 나홀로 음봉을 맞고 있는데 좀 부끄럽습니다. 자, 어제까지만 해도 수급이 들어왔던 기관이 오늘은 배신을 하고 외국인 기관과 쌍그리 매도를 하고 있는데 추세 이탈한 건 아닙니다. 자, 11선에서 지지 캔들이 현재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보고 판단하기는 이르고요. 내일 5일선과 함께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추세 이탈 아니기 때문에 홀딩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전반적으로 바이오가 모두 다 약합니다. 오전장 시작과 동시에 대부분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힘으로 인해 가지고 바이오 종목들이 아침 심차게 9시 15분까지는 움직였습니다. 그 이후로 자, 시장의 외국인들의 매도를 통해 가지고 변동성 시장이 만들어졌고 방산과 드론 그리고 기후 테마 여러 가지의 이 잡스러운 좀 테마들이 움직이다 보니 좀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장에 선택받지 못하는 이유가 현재 우리나라 시장은 대부분이 자금에 한정적으로 움직이다 보니 오후장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물량의 블랙홀으로 인한 관련 종목들, 반도체 쪽에 물량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략이 나오는 거죠. 자, 오늘 음봉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하루 더 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센스 알고 계시죠? 단 내일 아침에 이런 현상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전략입니다. 내일 아침 오늘 오후장에 이 반도체가 강한 이유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어닝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해서 오늘 오후장에 반도체 물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일 오전장에 반도체가 갭상승이 나서 음봉을 맞게 되면 선반영을 받았다라는 관점으로 자, 갭상승의 음봉에 물량이 나와서 그대로 바이오의 갭하락의 양봉이 나올 수 있고 두 번째는 자, 둘 다 갭상승 갭하락 나고 나서 둘 다 양봉이 날 수 있는 거는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이 내일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저가 매수로 들어온다. 반대로 삼성 SK하이닉스가 지금 6조 7천억이 아니라 거의 7조 넘는 수준으로 만약에 나온다면 난리가 났죠. 그러면 갭상승의 양봉이 나게 되면 바이오는 추가적인 하락도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관점과 내일 오전장의 관전평에 떠나가지고 바이오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안 나올지 내일 오전장에 판가름이 납니다.
단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긴 추세, 현재 만들어진 6개월간의 이 긴 추세는요, 쉽게 그렇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하루 전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더 리가캠바이오가 만약에 21선까지 조정을 주게 되면 고맙다, 싸게 사셔도 고맙다, 추가적으로 매수 의견까지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현재 자리는 오늘 기술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음봉을 맞고 있다. 자금의 이 변동성 때문에 나오는 그냥 단순한 현상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ABL 바이오도 동일합니다. ABL 바이오도 지금 윗꼬리가 달리면서 음봉을 맞고 있는데 언제는 음봉을 맞지 않았나요? 언제는 쉽게 올라간 적이 있나요? 패턴을 주고 올렸다가 내렸다가 파동을 주면서 올리고 있습니다. 이 또한 내일장 봐야 되기 때문에 보유 의견을 좀 끌고 가고요. 자, 로체 시스템입니다. 자, 이런 시장을 위해서 제가 이제 또 한 종목을 로체 시스템입니다. 로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반도체가 조금 돌아올 것 같아서 한 종목 편입시켰는데요. 근데 어제 오후장에 장대 양봉을 내고 오늘 오전장에 3, 4%짜리 음봉을 줬는데 오후장이 되면서 모두 다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패턴을 보시게 되면 아주 견고하게 관리자 패턴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일 반도체가 움직일 때 로체 시스템까지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요즘에 원전 좋습니다. 분위기 좋고요. 미 증시에서도 원전 관련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전은 에너지 생산이라 그러면 나르는 쪽, 자, 여러분들 필요한 쪽은 배선과 변압기입니다. 그러면 HD 현대일렉트릭은 미국에서 선전을 보이고 있고 특히 올해 사반기, 즉 내년 상반기까지 20년 전력 수요 사이클에 6년치의 일감을 모두 다 확보한 3년치입니다. 3년치 일감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충분히 내년 상반기까지도 움직일 수 있고 현재 박스권 정세에서는 전고점이라고 볼 수 있는 27만 원까지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이기 때문에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듣고 계시는 전체적으로 평가해드렸는데 잘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 메모해 가시면서 보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파트너님이 종목들 하나하나 세세하게 짚어주시니까 좋네요. 개별 대응 전략들 잘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1313 챌린지 4자리 정도 남았거든요. 저희가 성공 배지 향해서 또 힘을 내봐야 될 텐데요. 파트너님, 오늘 네, 두 가지 맞습니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맞습니다. 성적이 부진해가지고요. 좀 이번에는 급등주가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 나올 수 있는 종목으로 좀 승부주를 좀 들고 왔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두 가지 종목 먼저 말씀드리고요. 편입시키는 이유와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B 세미콘과 넥스틴을 들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LB 세미콘입니다. 자, 4년 동안요, 지긋지긋하게 내렸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릴 수 있는지 회사의 IR 담당자한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시가총액 7천억, 8천억에서 2천억까지 내린 자리에서 마지막 자리에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거래량이 급감하고 하방 자리에서 오늘 오전장에 음봉을 딛고 지금 망치를 만드는 걸 보게 되면 빠르니 어느 정도의 이 급등주 패턴을 어느 정도 만들어지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지금 이틀 동안에 이 빠른 수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좀 이 기술적 패턴을 좀 더 보고 좀 들고 왔는데, 자, LB세미콘 내용도 좋습니다. 얼마 전에 이틀 전 월요일 21일장에 거래량이 터졌을 때 이유가 있습니다. 자, 반도체 패키지 계열사의 LB 루셈의 흡수 합병 결정과 함께 통합 후 후공정 서비스 사업의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소식과 함께 이제는 경쟁력이 생겼다. 다시 말해서 반도체 패키지 계열사인 LB 루셈의 흡수 합병 결정은 앞으로의 후공정 서비스 기업으로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소식이 나왔다는 거죠. 기업 실적을 보면 4년 동안 왜 이렇게 3년 동안 내렸는지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1년도에 440억이었습니다. 2022년도에 500억이었는데 작년에 적자, 그리고 올해 상반기도 적자였습니다. 역시 주식은 영업이익이 올라와야지 그 회사의 가치가 선반영나고 추세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LB세미콘을 통해 가지고 알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러면 이제 현재 자리에서 적자인데 우리는 적자도 그냥 보지 않습니다. 적자를 축소하냐,
늘리냐를 볼 수 있는데 올해 1분기는 74억이었습니다. 2분기 흑자 전환시켰고요. 자, 그리고 또 다시 3분기는 예상은 적자입니다. 근데 9억밖에 안 됩니다. 적자를 축소시키고 돈 안 되는 사업을 과감하게 지금 그룹 재편을 통해 가지고 이 재편을 통해 가지고 다시 신사업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강화한다는 그런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양산은 시너지로 자, 오사트, 자, 후궁종 탑 10을 탑 10에 도약할 것을 기약하면서 현재 자리에서는 최대 저점에서 나오는 시그널이라고 일단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승부주로 첫 번째로 급등주 패턴의 종목이 나올 수 있는 예상할 수 있는 종목으로 들고 왔습니다. 자, 목표가는 5,400원이고요. 손절가는 4,100원으로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넥스틴입니다. 자, 넥스틴 차트를 보게 되면 제가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자, 넥스틴은요, 올해 6월달, 7월달에 고점을 찍고 거의 4개월, 3개월 동안 흘러내릴 때 차트를 보십시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역배열의 급락뿐만 아니라 이걸 표현할 때는 얼음 차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이탈하게 되면 그 이동평균선 전 저점이 저항받는 자리로 인해 가지고 아무리 자, 아주 강한 이 거래량과 함께 기관과 외국인의 돌파형 캔들이 나오지 않으면 저항받고 5일선을 따라서 급락을 보이다가 다시 한 번 더 올해 이제 9월 24일부터 지금 9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동평균선을 수렴하는 캔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금시금 단풍 차트를 만들면서 지금 현재 6거래일, 7거래일 동안의 개파락의 양봉의 단풍 차트를 만들었습니다. 자, 수렴 다음에 뭐죠? 확장입니다. 수렴할 때는 이동평균선에 양음을 주면서 호가를 올리면서 매물을 소화시키죠. 그 소화시킨 마지막 자리가 확장형 캔들, 장대 양봉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내일 이 SK하이닉스의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를 통해 가지고 내일 오전장에 반도체 종목들의 급등 종목이 보인다면 자, 넥스틴도 또다시 넥스틴도 전고점의 75,000원까지 한 번쯤 급등을 통해 가지고 밑에 하방에서 끌어모았던 단풍 차트에서 끌어모았던 매진 물량을 한 방에 털어내려고 재료를 오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만한 차트입니다. 왜? V자 급등이 이렇게 쉽게 나오진 않습니다. 얼음에서 단풍으로 넘어가려면 그럴 만한 재료가 있어야지 그들도 물량을 넣을 때, 물량을 태울 때 명분이 있고 큰 손들이 자, 진입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자, 국내 유일의 전공정 패턴의 결함과 함께 금사 장비 제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코리아 밸류업 지수 편입 종목으로 선정되었고요. 수익성 정상화로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됩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인지 아닌지 눈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어렵게 재무제표 들어가가지고 숫자를 보고 볼펜 잡고 하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데일리 스핀의 차트에는요. 손쉽게 한 번에 볼 수 있게끔 다 만들어 놨습니다. 자, 옆에 보면 기업 정보 나오고요. 기업 실적이 나옵니다. 자, 어닝 서프라이즈인지 아닌지 눈으로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2분기에 4억입니다. 뭡니까? 4억입니까? 예, 4억입니다. 자, 이만큼 많이 떨어졌다가 자, 3분기에 대박을 내고 있습니다. 3분기에 132억, 140억 가까이 되는 3,000% QOQ 기준으로 3,000%의 영업이익을 낸다면 자, 이 또한 V자 급등이 난 이유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연간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310억인데요. 2023년도 올해 410억에서 420억, 전분기 대비 15%에서 20% 가까이 고속 성장을 하는 넥스틴은 V자 급등이 나는 이유 중에 나올 수 있는 당연한 패턴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함께 내일 이 SK하이닉스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함께 반도체 전반적인 훈풍이 볼 때 넥스틴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한 종목으로 판단이 됩니다. 목표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75,000원, 손절가는 57,000원 코트에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두 종목 또 편입해 주셨습니다. 승부주라고 표현해 주셨거든요. LB세미콘 저점 매수 접근 지금 유효한 종목이다. 넥스틴 같은 경우 한 달간 상승 추세 잘 이어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남아있는 또 5장 데뷔하실 시청자분들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제가 천재라서 이렇게 모든 종목들을 깨뚫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요 몇 종목 잘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쉽고 간편하게 그리고 이 시장의 이 주도주뿐만 아니라 현재 강한 종목들을 손쉽게 볼 수 있냐에 따라 가지고 시장을 보는 관점도 많이 틀려집니다. 다시 말해서 종목 발굴을 누가
객관적 판단과 주관적 관점에서 볼 수 있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매매의 이 전략도 많이 틀리십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보셨던 이데일 리스핀의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간단 명료하게 기업 정보, 실적, 경영진, 그리고 지분뿐만 아니라 PER, ROE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내재 가치, 청산 가치를 볼 수 있는 객관적 지표를 차트 안에 한눈에 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매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시는 세상은요, 지금 최첨단 AI 시대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 기도 매매를 하시면서 저점을 사가지고 언제 올라갈 거냐 기대합니까? 그러시면 안 됩니다. 스마트한 매매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QR코드 찍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데일리 우온 정우영 파트너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지금도 코스피, 코스닥, 양지소 모두 빨간불 들어와 있습니다. 남아있는 오후장까지 상승불 잘 유지해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